세계에서 한식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음식 중에는 의외로 한국이 원조가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으로 자리 잡은 치킨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 음식인 비빔밥, 김치와 같은 전통 메뉴만을 한식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김치, 비빔밥과 같은 메뉴들만 한식으로 쳐주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인들 특유의 요리법과 식재료로 만들어낸 음식은 한국이 원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에 이규민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한식진흥법상 한식을 정의할 때는 지역성, 정체성, 전통성을 중요시하는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가 공유하는 특별한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동시대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죠. 실제로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 치킨과 맥주의 조합을 나타내는 한국어 치맥도 등재되었는데요. 이걸 고려해본다면 이제는 한국식 양념치킨처럼 한국인이 현재 즐겨 먹는 우리만의 음식도 넓은 의미로는 한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많은 한식 중에서 한국이 원조가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이 원조라고 생각하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만두입니다. 만두는 기원이 굉장히 오래된 음식이고 각 나라마다 조리법도 천차만별이라 어느 나라가 원조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원조를 따진다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전판에서 발견된 페게렌의 레시피가 만두와 유사해 중동 지역을 만두의 발상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 뒤로는 중국이나 홍콩 등 중화권 국가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으로 만두하면 대부분 중국을 떠올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K만두가 한식의 대표주자로 우뚝 서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김치만두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만두는 맛있기는 하지만 기름지다고 느끼거나 고기 냄새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잡아주는 것이 바로 김치만두인 것입니다. 그동안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의 김치를 맛보고 싶었지만 너무 매워 쉽게 도전하지 못했는데요. 김치만두는 김치가 고기와 함께 만두피 안에 들어가니 매운맛은 덜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중국의 만두와는 다른 한국 만두만의 특징도 인기몰이에 한몫을 했는데요. 한국의 만두는 피가 얇아 수프나 튀김 등 다양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물 요리에 곁들여 먹기도 너무나 좋죠. 하지만 중국의 만두는 피가 수제비나 찐빵처럼 두껍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만두는 피는 거들 뿐 만두의 본질은 만두소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한국의 만두는 안에 두부, 김치, 버섯, 고기, 파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게 다져 양념한 소를 듬뿍 넣죠. 하지만 이와 달리 중국의 만두는 돼지고기에 약간의 부추를 넣는 등 재료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거기에 잘게 다져 넣지 않아서 재료의 식감을 살리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이제 알겠는데 외국인들은 대체 이 중에서 어떤 점이 특히 끌렸던 걸까요? 외국인들이 기존 만두에 갖는 불만은 바로 두꺼운 만두피가 맛을 떨어뜨리고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얇은 피를 선호하게 되었고 한국의 만두는 안에 단백질과 채소가 많아 웰빙 식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만두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판매량 수치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국의 만두는 2016년부터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미국에서 무려 25년간 1등이었던 것은 중국의 링링만두였습니다. 하지만 링링만두는 만두피가 두꺼워 다른 재료와 함께 요리하거나 소스를 듬뿍 찍어서 먹어야 했죠. 이와 달리 한국의 만두는 소스 없이 구워도 맛있고 쪄도 맛있고 튀겨도 맛있습니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는 1년 동안 1조 원을 벌어다 준 아주 효자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비고 만두가 미국 만두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던 것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2010년 비비고 만두가 시장에 선보여지기 전까지 미국에서 만두는 저렴한 중국 냉동 음식 이미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비비고는 이 편견을 탈피하기 위해 웰빙 푸드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한식 특유의 건강한 아시안 푸드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미국 베스트셀러 만두 제품인 치킨 앤 실란트로 미니 완탕의 경우 얇고 쫄깃한 피가 특징인데요. 메인 속 재료 역시 중국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돼지고기 대신 미국인들이 건강한 육류로 여기는 닭고기를 선택해 중국 만두와 대조를 이뤄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했죠. 그리고 그 판단은 보기 좋게 적중한 것입니다. 마침 한국 만두에 관심이 있던 코스트코가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넘쳐나는 인기의 수많은 미국의 마트에는 한국 만두가 쫙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기 덕분에 외국인들은 이제 만두를 덤플링 대신 만두라고 부르고 있다는데요. 외국에 진출할 때 일본식 만두의 경우 교자라고 불리고 중국식 만두의 경우에는 덤플링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름을 쓰면 상대적으로 인지도를 쉽게 올릴 수 있었겠지만 한국의 기업 비비고는 한국 스타일의 만두를 세계에 알리고자 만두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류 열풍에 맞물려 한식들이 유명해지면서 이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것이죠. 이젠 미국의 홈쇼핑 호스트도 방송 내내 만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만두라고 부르니까 신기하다라고 말하며 화제가 되었죠. 이런 인기에는 냉동만두가 값싼 인스턴트라는 편견을 깨고자 식재료를 칼로 써는 공정을 도입하고 만두피 재료인 원맥 구성비를 조사하고 밀가루 특성 등을 연구해 최적의 배합비를 찾아내는 등 한국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요. 깐깐한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해외에서 빛을 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인기에 한국 만두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추가로 더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만두 공장의 가동률이 90%에 달하자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의 만두 공장 신설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지 유통회사와 협업도 하면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제품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한국 만두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조지 듀란이 고추장을 디핑 소스로 활용한 요리를 소개한 후 해외 소비자들이 리뷰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뉴욕 유명 레스토랑 셰프가 스파이시 만두 수프 레시피 영상을 올려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참이나 미국 CJ 푸드 R&D 센터 연구원은 미국에서 한국식 만두는 중국식 덤플링, 일본식 교자, 이탈리안식 라비올리와 함께 메인스트림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동부와 서부의 경우 만두를 전문으로 다루는 레스토랑이 많이 생겼고 한 끼 식사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웃긴 것은 이젠 중국마저도 한국의 만두를 찾고 있다는데요. 무려 중국은 900억 원어치나 한국의 만두를 사 먹, 만두가 우리 제품이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만두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만두 공장에 중국 취재진들이 급습해본 결과 공장에는 파리가 마구 날아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만두 위를 걸어다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뉴스는 중국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한동안 만두를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말랭이 만두소로 만두를 만들어 유통하는 등 쓰레기 만두 사건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은 시중마트에서 판매되는 만두를 쉽게 믿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레 믿고 먹을 수 있는 한국 만두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이라 합니다. 이쯤 되니 이젠 만두의 원조를 따지는 것이 웃기기만 한데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만두를 맛본 후부터 중국 만두는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라 하니 이젠 만두하면 자연스레 한국을 떠올리는 외국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먹보의 나라답게 뚱카롱, 양념치킨,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마저 한국의 것으로 만들고 또 새로운 유행까지 섭렵하는 한국이 무서울 지경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음식들이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